네, 지난 2009년 뮤지컬 초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젠 뮤지컬 영화 영웅의 안중근으로 무려 14년간 안중근 의사로 열을 중인 배우 정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희 뉴스를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아이스링크 같다고. 네. 아니 보니까요 위쪽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요.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샤롯데 시어터라는 곳에서 네네. 거기서 아이스 링크를 자주 봤는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네. 좀 기억이 나셨군요. 예, 아니, 너무 그만큼 웅장하고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다음 주면 영화 영웅이 개봉됩니다. 사실 2009년 12월 31일에 촬영에 들어가셨고 2020년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조금 밀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맞아요. 정말 많이 설레고 기대되고 떨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2020년 여름에 개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영화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감독님께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편집본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들 다시 찍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편집을 다시 손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향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서 또 고치기도 하시고.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네네, 노래도 다시 한번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추정을 거친 끝에 이제 이번 작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국이 저희 영화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객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진다고 하니까 뭐 내심 그 전에는 좀 자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면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막상 보여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첫 주연 영화시기도 한데 맞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있었을 거고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쉽지 않은 사실 도전이기도 한데 윤재균 감독도 도전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감독님께서는 정성화 배우 외에는 다른 배우들 생각하지 않았다. 안중근 역할에 무릎까지 꿇을 거였다는데 본인께서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무릎을 꿇을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윤재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이유가 이 작품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 계속 조연이었던 배우 정성화의 주연 발탁. 두 번째로 뮤지컬 영화. 그러니까 아직 뮤지컬 영화는 한국에선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단점이었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로 삼았던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키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영혼을 갈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봤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번 영화의 가장 큰 목표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거였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나온 거 보고 이제 시사회도 하셨는데 어떻던가요? 좀 느낌이 오세요? 제가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신 기자님들, 관객 여러분들, 이제 시사회 보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도 좀 으쓱한 마음은 들긴 합니다만 아직 개봉한 건 아니니까요. 개봉하고 나서 모든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다. 이 영화 캐스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체중 감량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봤었는데 제가 살짝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겨울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셨고 감량까지 했는데 노래도 해야 하고 연기도 해야 하고 날씨도 춥고 전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캐스팅 제의 받았을 때 네. 86kg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빼보니까 72kg까지 뺐더라고요. 네, 14kg 14kg. 감량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촬영하면서 내내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있었는데 촬영이 너무 힘드니까 굳이 이렇게 유지를 안 해도 그렇게 유지가 알아서 되더라고요. 빠지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71kg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을 많이 빼면 어쨌든 노래를 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장. 그게 이제 뮤지컬 어떤 무대에서는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소리통을 이용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크게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카메라가 가까이 있으면 크게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노래했다가는 굉장히 오버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세한 노래들을 더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력이 쇠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노래하는 데는 영화 촬영에서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 예, 그리고 다이어트가요.
이게 숏컷이 없습니다. 예, 갑자기 빼려면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많은 먹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해야 운동하시고. 됩니다. 네. 예, 덜 먹고 많이 뛰고. 네, 그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몸은 많이 상하진 않으셨을까 걱정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네. 그 뮤지컬 영웅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장부가라는 노래를 하는데 기력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데 갑자기 블랙아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2층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머.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그 안중근 의사 그 목에 거는 올가미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손으로 잡아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습니다만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실제로 공연을 하시다가 기절하신 네네, 거예요? 네네. 어머. 근데 관객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그 장면 다 바로 다음이 암전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연기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 어쨌든 이번에 그 다이어트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제 배우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김고은, 나문희 등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김고은 씨는 호흡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이 영화에서 만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 서리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고 여쭤보니까 김고은 씨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세를 막 불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부딪히는 씬이 저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 놀러 갔어요. 근데 질투날 만큼 너무 잘했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촬영 순서가 김고은 씨가 먼저 찍기로 돼 있었거든요. 김고은 씨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제가 주눅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뮤지컬 배우 하셨는데 뭘 또 주눅이 또 드셨다고. 그것과 또 이 영화 현장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다르던가요? 예, 김고은 씨 하면 아주 걸출한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우가 제 앞서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들어보니까 배우들과 노래방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노래방을 또 같이 가셨나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상견례 끝나고 리딩을 잠깐 했었거든요. 리딩을 했었는데 그 리딩 하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회식 한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노래방이라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김고은 씨 노래를 듣고 그 이후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제가 쭈글쭈글해져가지고요. 그럼 정성화 씨의 노래하는 장면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네, 영웅에서 네, 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날 또 이제 뮤지컬을 또 시작하시잖아요. 공교롭게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2022년은 안중근의 열풍이었습니다. 김은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소설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저희 뮤지컬도 그랬고 영화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자돼야 할 인물이지만 계속해서 또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재조명들이 계속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라이브로 이제 녹음을 해서 뭐 한 씨는 뭐 40번 넘게 네.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감독님께서 수정을 보시다가 이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다. 네. 다시 오셔가지고 또 찍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저희가 촬영할 때 제가 한 테이크로 13테이크 정도를 갔거든요. 사실 장부가라는 노래는 한 3번만 부르면 탈진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3번 정도 불렀는데 감독님이 약간 성에 안 차시는 모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몇 번 더 부르자 해서 한 7번 정도 불렀는데 이게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사처럼 느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에너지까지 전달이 돼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을 잘 잡으면 노래가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다 또 소음까지 네, 들어가면 맞아요.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7번쯤 되니까 이제 뭔가 감을 조금씩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진했는데도. 그래서 한 13번 정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끝났는데 감독님께서 며칠 지나서 지난번에 찍은 거 좋은데 요거 하나만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님들이 촬영장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거짓말이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더. 네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고 이제 그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크랭크업이 됐는데 한 1년 지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성화야, 너 요즘 시간 어떠니? 그래서 네, 뭐 괜찮습니다. 그 장면 한 번만 다시 찍자. 근데 제가
살을 다시 찌웠거든요. 일부러 찌운 게 아니고 72kg에서 78kg까지 올라오는 데는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네. 예, 정말 마음껏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언제 찍습니까? 그러니까 2주 후에 찍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6kg를 빼서 또 와서 다시 촬영하시고 촬영을 했습니다. 70% 현장 라이브로 소화를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었어요. 이제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대충 계산은 섰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소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3개를 차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한여름에 노래를 하면 벌레가 이렇게 장부가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면 이제 다시 해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되는 이건 거니까. 어떻게 지울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방역도 하고 방역을 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이동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스튜디오에는 저 이동차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시멘트 바닥에 있는 현장이니까. 곳에서 그걸 이동차를 움직이시는 분들 발자국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해야 바닥에 되고. 이제 카페트를 깔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 그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이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패딩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추운 곳에서. 제작진 분들도 굉장히 엄청 고생하셨어요. 고생을 하셨겠네요. 예, 그리고 노래는 노래 나름대로 또 고생하고. 감정도 연기해야 되고 네. 처음이니까 또 부담은 생기고 책임감도 있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거고. 여러 그런데 가지로 너무 참- 감사한 건 네. 그 현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불평 하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잘 되긴 누구나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도 옷을 벗고 이동차를 끄신 여러분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동단결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가장 공들였다는 그 씬이 장부가 그 노래가 나온 그 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모든 씬을 다 공들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참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씬이 있을 저한테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정말 난산이었습니다. 예. 난산. 아, 알겠습니다. 뮤지컬 노래와 이제 뮤지컬 영화 노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오 차이가 좀 있는 것과 네. 또 섬세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에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배우가 그 양질의 노래를 울면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울먹거리기 시작하고 감정이 들어가면 박자, 음정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딕션도 많이 그렇습니다. 달라지고요. 네네. 그런데 어떤 노래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런 음정 박자를 다 맞춰야 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게 장부가였다? 장부가도 있었고 그 네. 전에 십자가 앞에서라는 노래도 있고 괜히 봐도 그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근데 원래 한 씬을 촬영할 때 한 얼마 정도 시간을 들였어요? 길게는 뭐 한 10시간 찍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씬에 한해서인데 네. 그 노래 하나를 가지고 열 몇 시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결국 영화에 사용된 씬은 재촬영본입니다. 이게 저 제가 저희가 웃으면 안 정말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네, 너무너무 그야말로 이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네. 정말 두 발 벗고 감독님께서 조금 아쉬운데 조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겁니다. 다시 합시다. 이렇게 정성호 하면서. 배우와 모든 제작진과 특히 윤재균 감독님의 모든 피, 땀, 눈물이 모인 맞습니다. 그런 영화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서 만들어 놨으니 이제 이 이후에 한국의 뮤지컬 영화 시장이 열린다면 그들은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겠죠. 예. 약간 노하우를 배우겠죠 하면서 약간 확신에 찬 그런 미소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 위인을 연기하기가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사실 14년이 지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덜할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동안 마음을 다잡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안중근 의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지만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제가 성의 없게 연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객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매번 성의 있게 연기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그것이 14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 순간 제 이 공연을 하면서 네. 한 번도 만만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도 어렵고 또 그 감정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떨림 속에 이제 공연을 했었지. 오늘은 뭐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안중근이란 인물을 신격화한 연기를 또 지향하면서 네. 최대한 좀 인간적인 안중근 의사를 담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비범한 사람의 평범함을 진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안중근 의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거 이면에 더 우리가 조명해 봐야 할 그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도 갈등하고 어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14년 동안 안중근 의사를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것 같으니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안중근 의사에겐 이런 면도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실 포인트가 좀 저희가 있을까요? 예전에 일본에 진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었는데요. 그 국채 보상 운동을 안중근 의사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안흥칠 역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감옥에서 직접 쓰신 저서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동양평화라는 그 자기의 철학서를 쓰셨는데 이 동양평화는 이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제 그 작품은 끝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네. 그런 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던 사실들이 지금 나와서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 네, 이 모든 사실은 그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뮤지컬에 있지 않았던 하지만 뮤지컬 영화에는 이번에 포함된 네. 그런 것들이 또 추가된 게 있을까요? 네, 특별히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 조금 스포일러가 돼서요. 예, 요즘 근데 약간 스포일러가 있어요. 네,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안중근 의사의 유언 장면이 그 뮤지컬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에는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엔 있다. 네, 그리고 검사와 대화하는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아마 공연을 보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가 무대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이 영화적인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다른 노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 사실 뮤지컬 넘버들이 이제 유명한 게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죠. 네. 요즘에는 누가 죄인인가 이게 네네네. 참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오디션 금지곡이 몇 곡 있는데요. 오디션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면 반드시 떨어지는 노래입니다. 그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누가 죄인인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이고 하나는 영웅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의 태양 하면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는. 왜 그렇죠? 하도 많이 부르니까.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하도 많이 부른다는 거. 왜냐하면 또 초연을 함께 하셨고 창작 뮤지컬 안중근의 시작을 함께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 뮤지컬 영화의 안중근을 또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정성화 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정말 남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든지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정성화 배우가 정성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예, 좋은 라임이시네요.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행보 자체 하나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국에서 공연하실 때 후손께서 보러 오셨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셨는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때 그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외손주, 예, 외손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우리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정말 그 정신을 세계에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우들이 전부 다 껄껄이 울더라고요. 공연 시작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느끼면서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진짜 그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 추억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만한 자세가 네. 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목을 참 마음에 새기면서 고막, 고어, 자시 네네. 이걸 신념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하나도 뭐 잘난 건 없습니다만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만큼 외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면서 외로워지면 내가 어디서 얼만큼 잘난 체를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뽐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이 작품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이 작품이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의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뮤지컬, 영화, 영웅.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중들께 이런 점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홍보 짧게. 네.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이 음악이 주는 어색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입각해서 저희 정말 모든 음악들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꼭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뮤지컬 영화 영웅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뮤지컬 영화의 동지가 되어달라는 정성환님의 말씀이 참 와닿네요. 네. 저도 동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자, 다음 주 무대에서도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성화 배우의 뮤지컬 영화 영웅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가 짧네요. 짧았나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예.